혹시 여러분도 온라인 쇼핑몰 부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냥 시작하지 마세요. 이 영상 보기 전까지는요. 특히 중국 구매 대행과 사입 중에서 어떤 방식이 나에게 더 잘 맞을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구매 대행으로 월 1억 이상, 사입으로도 월 1억 이상의 매출을 낸 제가 직접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속 시원하게 분석하고 각각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정말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루스 곽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가 힘들다, 어렵다, 쉽지 않다 라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지갑은 점점 비어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만으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점점 부업이 더욱 열풍인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 에어비앤비, 주식, 부동산 등 4개가 넘는 부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창업은 사실 부업으로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본금도 많이 들고 혹시라도 잘 안 되었을 때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 창업을 시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사입도 하고 ODM, OEM 그리고 브랜딩까지 확장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자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구매 대행과 사입에 대한 기본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아직 구매 대행이 뭐고 사입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구매 대행은 고객이 원하는 해외 상품을 저희가 대신 구매해주고 이걸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제품을 소량이든 대량이든 재고를 산 후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쿠팡의 로켓 그로스나 아니면 직접 물류 창고를 활용하는 판매자들이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구매 대행은 결국 상품을 구매 대행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사입은 직접 내가 재고를 사서 판매를 해야 된다.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구매 대행입니다. 자, 구매 대행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고 부담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팔리지 않더라도 내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두 번째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재고를 먼저 살 필요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큰 돈 들이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마진이 가능해요. 단순히 마진율이 높은 게 아니라 비싼 제품을 취급할수록 마진 자체가 커집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제품들은 보통은 싸고 귀엽고 슬리퍼를 끌고 다이소에서 살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마진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인증 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은 국내에서 판매할 때 캐시 인증 같은 거 필요하지만 구매 대행 방식에서는 이런 캐시 인증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인증 비용이나 재고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세이브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당연하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네, 먼저 CS가 어려우실 겁니다. CS가 왜냐면 해외 상품이고 내가 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 정보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해결책이 있죠. 해결책은 이제 많이 판매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사전 정보를 확보하고 고객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면 나중에는 CS가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개인 통관 보호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해외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고객에게 개인 통관보를 받아서 이걸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맞을 경우엔 일일이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상세 페이지에 미리 안내를 하고 간편하게 입력하는 방법을 제공을 하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배송 기간이 긴 단점이 있죠. 평균 2주 정도에서 3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도 또 해결책이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빠른 배송이 가능한 배대지라고 하죠. 배송 대행지, 해외 물류 창고를 활용하시거나 내가 정말 잘 팔리는 제품들은 합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인기 상품은 미리 소량 확보를 하는 전략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매 대행의 장단점을 알아봤고 구매 대행을 추천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냐? 초기 자본이 적은 비용으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 재고 부담 없이 유연하게 운영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끈기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구매 대행을 추천해요. 자, 그럼 사입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입은 당연히 장점이 구매 대행과는 좀 반대겠죠. 빠른 배송이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재고를 쌓아놓고 팔기 때문에 특히 로켓 크로스 같은 곳에 입점을 해놓으면 이길 배송이 바로 가능하죠. 그리고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왜냐면 대량 구매를 통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가격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S에 당연히 용이하겠죠, 대응이. 왜냐면 우리가 제품을 가져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 분석을 하겠어요. 내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분석이 끝나 있고 또 직접 제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할 때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또 단점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먼저 재고 리스크가 있겠죠. 이 재고 리스크가 정말 큰데 잘못된 판단으로 대량 구매하면 또 안 팔렸어. 그럼 정말 재고 리스크를 그대로 또 안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 입장으로서는 되게 부담이 가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에 철저한 시장 조사 후에 소량으로 테스트한 뒤 점진적으로 물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단점 두 번째,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죠. 왜냐면 구매 대행처럼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저희는 먼저 재고를 사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이 들어가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매 대행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거죠. 이런 것도 해결책이 있는데 구매 대행으로 매출을 늘리고 판매 경험을 해본 다음에 사입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포장, 배송 부담. 왜냐면 직접 포장이나 발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해결책이 있죠. 뭐냐면 3자 물류, 이제 3PL 업체 같은 외부 창고를 활용하면 됩니다. 요즘에 워낙 3PL이나 4PL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으로 맡기고 저희는 더욱더 중요한 소싱 업무나 마케팅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면 자본금 1000만원 이상으로 확실한 제품 운영하고 싶은 분, 빠른 배송과 차별화된 CS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은 분들에게 사입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브랜드화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 어떤 방식이 더 쉽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구매 대행은 진입 장벽이 낮지만 주문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조금 더 발품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고, 또 사입은 초기 진입이 어렵지만 한번 자리를 잡으면 운영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제가 정리까지 해드렸습니다.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어쨌든 구매 대행 사입, 초기 비용, 리스크, 배송 속도, CS 대응을 기준으로 한번 자신의 상황을 잘 대입해서 어떤 게 좋을지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의 성향과 자본, 목표에 맞춰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정리해드린 표를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각자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게 더 맞을 것인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영상에서 구매 대행과 사입의 차이점, 장단점,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이 더 끌리시나요? 구매 대행, 사입, 그냥 이거 하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대표님들 각각의 상황과 환경이 다를 겁니다. 정답은 없지만 현재도 누군가는 이 두 방식 모두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장단점 활용해서 자신에 맞는 비즈니스를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의 추천은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해서 판매 경험을 쌓고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가는 걸 큰 방향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사업